자, 안녕하세요. 자, 세법 이준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론을 바탕으로 기출문제 해설 강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은 1단계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초석이 돼야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잘하는 길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문제를 최소 3회 독 이상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잘못된 분들의 특징은 뭐다? 이 지문이 기출문제인지 이 지문이 응용문제인지 구분을 못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우리는 필수가 뭐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자. 그럼 완벽하게 분석하려면 반복해야죠. 그래서 반복할 때도 무조건 하지 마시고 뭐다? 문제를 일단은 풀어봅니다. 풀어보고 어떻게 이제 나름대로 개인 학습 방법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좋을 거예요. 딱 풀었는데 답을 딱 보죠 이제. 그래서 틀렸다. 틀린 거는 X입니다. 그 다음 지문이 5개인데 일부만 알고 일부는 헷갈린다. 모른다. 처음 보는 지문이다. 이거는 세모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리고 맞는 거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법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과목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마다 3회 이상 반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는 맞은 거는 볼 필요가 없죠. 그죠? 볼 필요가 없다. 그럼 틀린 거를 먼저 봅니다. 그럼 틀린 게 어떻게 한다? 맞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볼 필요가 없다. 근데 두 번째 풀어도 틀렸다. X를 해줘. 문제 X. 그 다음 이해를 풀어봤더니 또 어떻게 한다? 잘 안 된다. 그럼 이렇게 하고 맞았으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틀렸어. 그럼 이게 또 한 번 봐야지 이렇게. 또 틀렸어. 이렇게 계속 봐야 돼요. 그러나 5번 이상 봐서 안 되면은 보지 마세요. 네, 안 되는 거는 과감히 버리자. 그래서 3번째 맞으면 뭐다?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다? 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되겠죠? 자, 오늘은 총론 파트와 취득세 일부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총론 파트와 취득세 일부. 그럼 첫 번째는 뭐다? 총론이네요. 총론. 자, 총칙 파트다. 그래서 이 파트는 16문제 중 평균 2문제다. 자, 2문제가 출제되네요. 자, 세법은 몇 문제다? 16개. 여러분들이 목표는 몇 개다? 10개. 10개 목표입니다. 왜 10개가 목표다? 5개, 6개 정도는 지엽적인 문제가 나오고 못 풀어요. 찍는 수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 응용문제를 분석하면 10개를 맞을 수 있다. 그래서 10개는 뭐다? 10개 맞으면 백분비로 뭐다? 62.5가 나옵니다. 그래서 찍어서 한두 문제 맞으면 약 12개 고득점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보다 5개, 6개는 찍는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찍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막 찍으면 전부 답을 비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찍는 것도 실력이고 찍는 것도 기술이다. 자, 10개 목표로 이제 일단은 진행합니다. 총론, 총칙 파트죠?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 자, 파트 1. 자, 조세의 분류 및
가산세 등. 자, 조세인 납부 방법으로 포인트가 뭐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포인트가 둘 다 가능한 거를 골라라. 둘 다 가능한 거를 골라라 나와 있죠?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나요? 안 나요? 합격하려면 기억이 나야 돼. 기억. 반복해야죠?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딱 5개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그리고 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물납 나누어서 내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할납부. 그럼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불가능.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 둘 다 가능. 그리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뒷글자가 기억나야 됩니다. 취는 취득세, 등은 등록면허세, 재는 재산세, 종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무슨 세라 그래요? 지방세. 이 2가지를 뭐라 그런다? 국세. 항상 지방세, 국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납, 분납. 그래서 얘는 물납은 안 되는데 뭐는 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입니다. 상중하 중에 학급 문제다.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배울 때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요거. 도시, 지역분을 포함한다. 도시, 지역분을 포함합니다. 고로 도시, 지역분은 재산세다. 그래도 둘 다 가능하죠?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종합소득세. 물납은 가능하지만 물납은 불가능하지만 분할납부는 되네요. 그 다음 종부세도 똑같죠. 국세 이렇게 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죠. 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그럼 재산세가 리일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 자, 이렇게 해서 가능, 불가능을 정리해야 돼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 안 된다. 분할납부는 된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 또는 도시지역분밖에 없다. 그리고 물납만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 나머지는 다 물납 불가능이에요. 물납만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 또는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요거죠.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고 이렇게 딱 나눴을 때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뭐가 답이다? 재산세. 요렇게 놨을 때 요렇게 세금을 놓고 분할납부가 가능한 거는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물납이 안 돼요. 물납이 되는 거는 딱 하나 재산세. 그러나 분할납부는 가능하다. 자, 그 다음 2번.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2번으로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뭐다? 1번 풀고 답 보고 절대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럼 파트별로 풀라고요. 1. 조세 분류 및 가산세.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푸는 거예요. 풀어놓고 정답 또는 해설을 보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 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 그래서 부동산 세법이 뭐다? 취득할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을 배우는 거죠. 자, 일단은 기본서를 좀 표시해 줄게요. 자, 기본서는 몇 쪽에 나와 있냐면은 26페이지를 참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요. 자, 그리고 물납과 분할납부는 기본서 19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 페이지에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등 뭐를 물어본다? 취득이잖아요. 자, 이론을 정리해야죠.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죠? 재산세. 그리고 뭐도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래서 취득세 적어드릴게요. 등록면허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독립세. 두 글자로 본세. 그럼 이 다섯 개를 먼저 정리해야죠. 먼저 취득, 보유, 양도.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할 때만 관련이 있네요.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취득할 때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오로지 가지고 있을 때, 보유할 때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 소방분도 불날 때 불 끄는 세금이죠. 재산세에 나란히 적어 무슨 세라고 배웠어요? 병기고지하는 병기세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랑 같이 가니까 보유. 그리고 종부세도 보유할 때 매년 내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뭐다? 팔 때. 이렇게. 그래서 6개 세금의 이름, 양다리 걸쳐 있는 게 아니라 한 군데만 걸쳐 있죠요. 취득, 보유, 양도. 이 6개 세금, 취득. 이게 취득 관련이 있고, 세 가지는 보유만 관련이 있고, 양도세는 양도만 관련이 있다. 이거를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런다? 상식. 상식입니다. 상식. 자, 그 다음 양다리 걸쳐 있는 거. 양다리 걸쳐 있는 게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양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 뭐다? 보유만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세죠? 농어촌 특별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다. 요렇게. 자, 그 다음 인지세. 인지세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인지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소유권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소유권. 사고 팔 때니까 취득, 뛰고 양도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납부하는 세금이죠. 소득세의 10%, 종합소득세의 10%, 양도소득세의 10%. 그래서 소득은 언제 생긴다? 임대 중에 매매업자가 팔면은 종합소득세. 그래서 이해는 임대 중에 또 매매업자가 팔았을 때는 처분 중에 생기니까 지방소득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래도 정리 잘하세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고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고 그 다음 인지세는 사고팔고 취득, 양도와 관련이 있고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와 관련이 있다. 이거 왜 출제할까요? 이거는 변칙이 없잖아요. 점수 주려고 출제한다. 자, 해설 들어갑니다. 02번. 자, 재산세는 무슨 관련? 보유. 종부세도 보유. 인지세는 소유권, 사고, 팔고. 사고는 뭐다? 취득. 팔고는 뭐다? 양도. 그 다음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죠? 전부.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다. 자,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관련이 있다. 그럼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포인트가 취득 단계. 취득 단계잖아. 그럼 이해. 그 다음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뭐다? 니은, 미음, 리을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입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에요. 4번. 자, 재산세는 뭐다? 보유만. 그러니까 취득 단계니까 기억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에요. 빨리 풀 때. 그래서 기억 들어갔고 시간이 없어 찍을 때 기억 들어가. 그럼 기억이 들어가는 거는 틀린 지문이야. 그럼 찍을 때는 몇 번을 찍어야 된다? 4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 되겠죠? 그리고 종부세도 보유잖아. 그럼 디귿이 들어간 게 틀린 거야. 그럼 디귿 들어가니까 틀렸지.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그 해설 자세히 나와 있어요. 문제집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이제 뭘로 들어가나요? 자, 3번은 이제 가산세와 가산금이다. 가산세와 가산금. 자, 이해는 요약집. 요약집이 아니라 기본서. 페이지 수를 적을게요. 괄호 치니까 헷갈리죠. 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산세, 가산금. 가산세가 뭐예요? 세금에 가산하는 거. 즉 세목. 가산금은 뭐다? 연체이자, 금리. 가산세는 세금에 가산합니다.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가 늘어나고 양도소득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양도소득세에 가산하는 거죠. 그리고 가산금, 이거는 뭐다? 연체이자입니다.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연체했다.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몇 프로부터요? 몇 프로? 3%. 일명 3김. 그래서 가산금은 지방세만 쓰죠? 금리, 지방세만 씁니다. 그러나 국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산금을. 국세에서는 납부, 지연가산세 3%.
지방세에서는 가산금,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3%를 납부, 지연, 가산세. 자, 1번 점 가산세를 물어보네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해당 뭐다? 국세의 뭐다? 세목입니다. 세목이 된다. 양도세면 양도세가 되는 거죠. 가산세는 세목이며 국세를 뭐다? 감면하잖아. 그럼 감면하면은 국세를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옳은 지문. 본세만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늘리려고 만들었죠. 늘리려고 만들었으니까 깎아주면 안 되죠. 포함하지 않는다. 자, 지방세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가 날라왔다.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돼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몇 프로? 3% 완납하지 않았다. 그럼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 몇 프로 붙는다? 3%. 이해의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 지방세에서만 쓴다.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국세에서 납부, 지연 가산세 3%. 지방세에서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자, 체납된 지방세. 자, 이렇게 해서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3%가 무조건 붙어서 징수하죠. 근데 이제 언젠가는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납부할 때까지 다시 뭐가 붙는다? 중과상금이 붙어요. 중과상금은 월할 계산합니다.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월. 자, 옆에 부연 설명. 이거는 월 몇 프로씩 붙는다? 0.75씩 붙습니다. 월할 계산합니다. 연체이자는. 자, 무조건 하루라도 연체하면 한 달까지는 3%. 3%가 붙죠? 그래서 1개월이 초과할 때마다 월 0.75씩 60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과상금은 최대 적용률이 몇 프로일까요? 60월이니까 45%가 되겠죠? 체납된 조세. 월 0.75, 60월, 65, 30, 67, 42. 그래서 중과상금의 최대 적용률은 45%, 일반 가상금의 적용률은 3%, 합치면 체납된 조세의 최대 48%까지 연체이자를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중과상금은 무조건 걷는 게 아니죠. 30만 원 미만입니다. 이하 그러면 안 돼요. 이 미만은 뭐를? 중과상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이에요. 미만. 그럼 30만 원 이상은 중과상금을 징수하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납세조의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혀 함께 적혀 하나의 고지서에 세금이 막 여러 개 적혀 날라올 수 있죠. 그럼 30만 원 여부는 뭐를 갖고 따진다? 둘 이상 세목이 함께 적였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합산한다 그러면 안 돼요. 세목별로. 세목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땡. 다 옳은 지문이다. 그래서 03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4개잖아. 하나, 둘, 셋, 넷. 답이 몇 번? 4개니까 이런 경우는 5번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04번은 전체 문제입니다. 전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전체 문제다. 총론이니까. 부동산 관련 세목에 뭐를 물어본다? 법정신고기한 또는 납기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네. 전체 문제네. 전체. 납기가 뭐의 약자입니까? 납부기간. 줄여서 납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재산세, 토지는 납기가 며칠이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토지분 재산세. 건물부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죠. 그래서 이 예를 처음부터 끝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부기간. 그리고 마지막 날 9월 31일을 뭐라 부른다? 기한이라 그래요. 납부기한. 그래서 납부기간 줄여서 납기죠. 처음부터 끝. 그러나 납부기한은 마지막 날,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물어보는지 마지막 날을 물어보는지 주의를 하셔야죠. 그래서 기간이 딱 나오면 기한은 자동이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나왔다. 1번. 1번은 무슨 지문이다? 취득세. 자, 취득세는 원칙이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그러나 상속받으면 말일부터 6개월.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는 9개월이죠.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국내에 주소를 뒀을 때는 몇 개월? 6개월. 근데 왜 틀렸나요? 상속 개시일 말일부터. 말일을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뭐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세와 신고기한이 똑같습니다. 상속 취득세 신고 뭐를 묻다? 기한. 끝나는 날이니까 뭐다? 6개월. 맞죠?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그러면 9개월로 바뀌어요. 이거는 포인트가 뭐다? 국내. 외국이 나오면 9개월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증여받으면 며칠이에요? 증여취득세는. 이거 개정된 거예요. 증여취득세는 증여는 뭐다? 말일부터 증여세와 똑같이 만들었죠? 3개월입니다. 참고로 꼭 알아둬요. 증여받았다. 그럼 증여취득세 내야죠? 말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개월. 상속은 말일부터 6개월. 어떨 때? 국내 주소. 자, 말일이 꼭 들어가야 된다네요. 토지 나왔다나 재산세.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납기. 그러나 건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다? 숫자가 없죠? 언제까지?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자, 그 다음 양도세. 자, 양도소득세 뭐를 물어봐? 확정신고기한. 그럼 확정신고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말일이죠? 그럼 기간을 물어보는 거야? 기한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한. 그럼 끝나는 날. 다음 연도. 맞죠? 만약에 기간을 물어보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말일이 되겠네. 기한, 종료일. 자, 그 다음 종부세. 자,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결정. 겨울에 내는 거죠? 납부 기간은 언제야?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러나 신고했잖아. 선택해서. 납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신고 납부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뭐다? 법정 신고 기한.
그래서 12호일 맞네. 끝나는 날. 기간을 물어보면 12월 1일부터 15일 종료일이니까 요렇게.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1번밖에 없네요. 1번밖에 없다. 1번 지문 별 표시 딱 하세요. 아주 이번 시험에 중요한 지문이에요. 무슨 세금? 취득세. 자, 취득세는 원칙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러나 상속받으면 상속취득세는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6개월 말일부터, 외국에 주소가 있으면 9개월, 주의하자 증여는 말일부터 3개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지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정 신고납부 기간은 필수다. 필수. 별 딱 붙이세요. 자, 그 다음 또 나왔네요. 한 거. 또 나왔잖아요. 비슷한 문제네. 자, 국내 조세 부동산. 이번에는 뭐를 물어본다? 보유 단계. 보유 단계. 아까는 취득 단계였죠? 자,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잖아.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죠? 개인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관련이 있잖아요.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맞죠? 소방부는 오로지 뭐다? 보유. 농특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 양도. 이해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인지세는 취득, 양도.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 그럼 보유 단계에서 과세되는 거는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다 관련이 있네요? 다 관련이 있어. 농특세는 취득, 보유, 양도니까 보유랑 관련이 있어요. 보유, 보유. 소방분도 보유다. 이거 왜 출제한다고요? 점수 주려고. 이런 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맞출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용어 정리로 들어갑니다. 자, 용어 정리로 들어가자고요. 보통징수.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라금 징수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무슨 징수라고 얘기한다? 특별징수죠. 이렇게. 보통징수는 뭐다? 정부가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세금을 보통징수라고 합니다. 그럼 보통징수는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세금, 특별징수는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특별징수. 그래서 그 다음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뭐다? 토지, 건축물입니다. 절대로 지상정착물 하면 안 돼요. 건축물, 부동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지방세에서. 그 다음 세무공무원이다. 그럼 뭐다 이거는? 부가와 징수에 관한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세무공무원. 자, 그 다음 4번은 중요합니다. 납세자. 납세자가 나와 있죠? 자, 납세자는 뭐와 뭐?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의무자로 구분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원래의 납세의무자, 이거를 납세의무자라고 얘기해요. 취득하면 취득자, 등기하면 등기권리자,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 소유자, 팔았으면 양도소득을 얻은 자, 이런 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 그리고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본래의 납세의무자와 함께 책임을 지는 자를 뭐라 그래요? 연대 납세의무자, 함께 공동 책임을 지는 자죠.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세금 낼 능력이 없을 때는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가름하여 대신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 그럼 세금을 보증선 사람을 납세 보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 자, 그 다음 징수의무자는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두 가지.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의무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의무자. 두 가지. 국세에서는 원천징수 의무자. 어떤 세금?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죠. 그래도 회사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원천징수 의무자. 자, 그 다음 근로소득세 10%. 항상 소득세가 등장하면 10%는 뭘로 다시 떼요? 지방소득세. 이건 지방세니까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의무자. 그래서 특별징수 아까 배웠잖아요. 그죠? 회사를 얘기합니다. 회사. 특별징수 의무자. 이거 배웠잖아. 특별징수 아까. 편의상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고 회사. 자, 그럼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뭐를 얘기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전부를 얘기한다.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래도 납세 의무자 속에는 연대도 있고 제2차도 있고 보증인을 제외하는 게 아니라 포함.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뭐를 물어봤을 때 납세자는 전부 포함해서 말하는 용어고, 그리고 주의할 것은 납세 의무자를 물어볼 때 징수 의무자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납세 의무자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징수 의무자는 제외한다. 이 네 가지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 거고, 밑에는 뭐다? 회사가 징수한 다음에 대신 납부하는 거죠. 성격이 다르므로 납세의무자 속에는 징수 의무자를 제외한다. 그러나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전부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이렇게.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징수금. 그래서 징수금은 뭐가 있다? 강제징수비, 체납처분비죠. 그리고 지방세, 다 걷어들이는 금액 아닙니까? 연체이자. 이거를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다. 세 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징수금의 순서를 알아야 돼. 순서는 1순위가 체납처분비입니다. 2순위가 지방세, 그리고 3순위가 가산금, 연체이자입니다. 순서. 징수금은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럼 세 가지가 경합을 벌였을 때 1순위는 강제집행비용 체납처분비, 2순위는 지방세,
3순위는 가상금 순서로 징수를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은 필수. 별 딱 붙여야 돼요. 납세할 의무 성립 확정 소멸. 그래도 요약집은 기본서는 5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립 시기와 확정 시기와 소멸되는 사유를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성립 시기를 물어보는지 확정 시기를 물어보는지 소멸 사유를 물어보는지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납세할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하나요? 언제 성립해?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자, 이거는 소득세고, 자, 포괄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모든 세금은 납세할 의무가 언제 성립해요?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이 안 나. 언제 성립해요? 과세 요건이 충족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됩니다. 과세 요건. 자, 세금은 강제적으로 걷어들이는 돈이죠. 그럼 무조건 강제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과세할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과세 요건 몇 개? 몇 개? 4개가 결정돼야죠. 첫 번째, 과세 대상. 두 번째, 납세무자. 세 번째, 과세 표준. 네 번째, 세율. 과세 대상, 납세무자, 과세 표준, 세율이 결정되면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있다. 이게 성립시기입니다. 즉 성립시기는 뭐라고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다? 세액 계산의 뭐다? 출발 시점을 얘기합니다. 아무 때나 세금 계산을 하지 말아라.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액 계산을 출발하라. 그럼 출발만 했지 확정은 안 됐죠? 확정은 안 됐으므로 어떤 용어를 쓴다? 추상적 성립시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나왔을 때는 뭐를 물어본다? 성립시기.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생기나요?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고로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액 계산을 출발하세요. 출발하는 시점이 성립시기다. 출발만 했지 얼마라고 확정 안 됐죠? 구체적이 아니라 추상적 성립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자, 일단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이론 설명 끝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진행을 합니다.